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해병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뭐 표결할 때 퇴장까지 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실도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는요. 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행사한 뒤에는 어떤 과정이 또 펼쳐질 것인가? 이쪽으로 관심사가 좀 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특검법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경북경찰청 일단 대상이 저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은폐, 무마, 회유 등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가 이거를 들여다보겠다, 조사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민주당이요 이런 얘기를 살짝씩 하죠. 상황에 따라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자, 그럼요. 이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뭐 법안은 처리됐지만 그 뒤에도 계속 대치하고 있어요. 찬반 이렇게 나오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 특검법 관련 여야 입장차입니다. 일단 특검 대상에 대해서 아까 전해드렸죠. 법안에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구상 보면 대통령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아니 근거 없이 대통령실 개입 운운 이거 정쟁용 아닙니까? 라는 반발하는 이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협이 일단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추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하고 마지막은 대통령이 선택하는 이 과정입니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요. 아니 이게 뭡니까? 왜 민주당이 이걸 추천합니까?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정부와 여당이 이 최해병 특검법 좀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계속 반발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뭘 꼽는 겁니까? 반발한 이유로. 일단 특검 추천권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최상병 사건은 우리 군인이 꽃다운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순직한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정부와 여당이 미리 선을 긋거나 어떤 것에 성역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 법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자,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9월 5일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러고서 9월 7일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 민주당이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의사일정 그 변경안을 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추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사관을 고르거나 검사를 고르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법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법 내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서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까지 고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답정너식 특검 수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은 필요하고 당연히 그것에 예. 대해서 어떤 선을 그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특검을 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김준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을 보면은 거부권 행사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예측하고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범인이 아닌 이상 이것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총선 민심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끝까지 이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지켜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찬성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21대 국회 내에서 이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무려 67% 이상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예. 이번 총선에서도 그랬고 이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서 최상병의 이 사망 사건 거기에 얽혀 있는 외압, 진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이 특검법 처리는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실 명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21대 국회가 이제 5월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대립이 극심하게 보이는데 차라리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처리하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어도 지금하고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22대 국회로 넘겼다고 해서 다른 결론을 예상할 수가 없다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부권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가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분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와 관련된 모습과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찬성표, 그러니까 그냥 재의결 전에 원래 그냥 의결하는 표결하는 거에서 한 명이 여당 소속 한 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자, 그럼 거부권 행사가 되고 다시 재의결 절차를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또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화면을 좀 볼까요? 지금 이 거부권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재의결되면 변수는 무엇일까? 지금 범여권, 범야권, 현재 의석 이게요. 총선, 이번 얼마 전에 지난 총선 결과가 아니라요. 지금 21대 국회 상황이에요. 지금 재적 의원이 295명이에요. 이 중에서 범여권으로 간주되시는 분, 국민의힘 소속 플러스 범여권이 115, 그리고 범야권, 여기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도 다 포함돼요. 180인데요. 재적이 295니까 여기서 재의결 기준이 3분의 2거든요. 그럼 197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범야권표가 180이죠. 17표 이상이 뭔가 범여권에서 나오면은 재의결 역시 통과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김웅 의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여당 내 다른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재의결 때. 그리고 또 이게요. 재의결은 무기명입니다.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밝히지 않게 되거든요. 이 상황이 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네. 무기명 이게 확실히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오늘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고 아마 대통령께서 이 저 표를 MBN 표를 딱 이제 책상 앞에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나온 저 화면. 그렇죠. 수학을 해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런데 뭐 거부권을 뭐 건의하겠다는데 그거 잘못하면 대통령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재의결 투표 자체가 제적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요. 출석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여기를 말하자면 이 재의결 투표에 안 오면은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제적 의원의 과반이면 만약에 안 와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참여하는 의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또 계산이 그냥 민주당이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전원 다 끌어모아서 앉혀놔야 되고요. 앉혀놓은 상황에서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하에 저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참을 해도 불리한 거예요. 참석을 일단 하고 반대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야 그 수에서 3분의 2니까요. 어. 그게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입니다. 계산 잘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말한 대로 무기명입니다. 예. 근데 오늘 김웅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대놓고 밝혔어요. 어제는 사실은 어제까지는 김영투표.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최혜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눈이 밝혔는데 이 표결에는 빠졌죠.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무기명일 때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찍을 수 있다. 전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16명입니다. 현재까지. 예. 그럼 이 16명 중에 과연 55명이 낙천낙선을 했는데 마지막 21대를 나는 이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공천 때문에 얽매였던 소신들을 이제 마지막 기회다. 라고 했을 때 55에 10명, 15명만 하면 몇 %입니까? 그분들도 30% 부담이 안 돼요. 없다. 선택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기될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부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ting겨낸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이건 말하자면은 대통령으로서 22대 국회를 맞이할 때 내임덕 선고를 입법부에서 받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 MBN의 표를 잘 참고해서 예. 저는 판단하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MBN 표라고 그러는데 뭐 MBN이 무슨 숫자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지금 상태로 보면 197표 이상이면 재의결도 통과되는 상황인데 지금 범야권 표를 계산하면 17표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범여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앞서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내신 여권 인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돼서 좀 설명하신 분도 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된 조항들이 많고 매우 정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수사가 막바지 상태인데 네. 그 수사와 무관하게 이 상당히 정치적 접근으로 이 조사를 다시 한번 그 사실 가로채는 것이죠. 가로채는 게 아니라 수사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이탈표 자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의 인식이 되게 동일합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탈표가 상당히 나와서 이 특검법이 다시 재의결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전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다. 예. 이게 이제 이태원 특별법하고는 약간 사안이 다른 것이 예.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때는 재의결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이 권력 남용이나 외압 이런 것 전혀 상관없잖아요. 순수하게 그 당시에 이태원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됐던 거고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도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돼요. 직권남용이 드러나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예. 저 사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최성병이 안타깝게 그 장비도 채우지 않고 투입되게 된 그 과실은 분명히 누군가 있겠죠. 예.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수사는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 경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뭐 빨리 해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원인 규명. 그 다음에 그 원인 규명과 관련 없이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처벌 범위를 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외환 문제가 나온 거죠. 예.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권력 행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민생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 등이 이 자료를 뭐 회수해라. 예컨대 이 자료 회수와 관련돼서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법리상 이것이 외압,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수사는요, 죄가 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거거든요. 예. 법리상 죄가 되는지 여부가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덜 됐다, 뭔가 미진하다, 그러면 그때 특검을 운운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공수처라는 것이 사실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예.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만든 기구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예요. 근데 거기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미리 못 믿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얘기했듯이 정진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이건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목적하에 움직이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대통령 탄핵이에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이 지금 21대 때 이것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통과 안 되고 22대 때 가면 또 1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뭐 270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 아니고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통령 탄핵의 기반 조성을 위한 특검 통과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공감대가 많다 그 설명이신데 그럼 아까 안철수 의원은 왜 찬성한다고? 물론 어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아예 퇴장을 했으니까 표를 던질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앞서 인터뷰로 뭐 반복적으로 본인은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12월 달 인터뷰 아닌가요? 최근 인터뷰도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법안 자체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봅니다. 잘 이해가 만약에 찬성 안 된 의견이었으면 상태에서 오늘도 사실은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졌어야죠. 근데 퇴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제가 명명하지만 그 최상병 관련된 사건은 두 개의 큰 지류가 있고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저 말은 뭐냐면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그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안 되면 그때 찬성이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개괄적인 찬성의 의미를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업무상 과실치사 확인해야죠. 그다음 외압 있어서 확인해야죠. 확인 절차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법안을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패널 분들 간의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에요.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조만간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거부권이 행사될까? 안 될까? 행사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지금 이걸 짚어본 겁니다. 여당 내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본인들끼리는 의원들끼리는 얘기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좀 첫 번째 이슈를 다뤄봤고요.